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삶을 이룩해야겠습니다. 0.98명.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당 낳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인 합계 출산율 1.08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경제 성장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졌어.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량 개발이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저출산 고령화하고 있죠. 그다음 성장 속도도 어쨌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비전 2030 함께 가는 희망한국 보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전 2030은 장기 재정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도 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래를 대비한 국가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고 비전 2030은 기존의 다양한 참여정부의 장기 비전을 집대성하였으며 한 세대 앞을 내다본 최초의 국가 장기 종합 전략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총 요소 생산을 우리가 한번 앞으로 한 2020년까지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한 연평균 2.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오늘 보고된 비전 2030에서 제시되는 경제 전망 및 비전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이라는 이 플랜을 세웠을 때 오늘 이 계획을 세워도 그 효과가 나타나서 오늘 태어나는 애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되려면 30년이 걸린다는 이 사실을 미리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서 이런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 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바 있는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또는 생애 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의 전국민 무료 건강 검진과 후속 상담 프로그램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2030의 토대에 깔려 있는 이런 장기 비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착안한 것들인데 비전 2030의 어떤 본래의 취지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래 비전과 어떤 복지 수준을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선택해야 할 과제고 그러나 또 그런 그 과제 자체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가비전 2030이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를 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또 분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2030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론 그 보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론 보면은 이게 사회복지정책, 소위 장기 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복지 투자가 많고 네. 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일 첫 번째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그래서 제도 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 관심에서 빠져버리고 실제 중요한 건 제도 개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죠. 민감하죠. 예. 근데 이제 이 투자 계획은 주로 사회 투자가 많습니다. 사회 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 구조에서도 기존의 경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돼 있고 사회 정책 투자는 재정에서 이게 이제 뭐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복지 투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정책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경제 성장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만은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만이 역량 개발이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상도 안 하고는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 네. 하고 있죠. 그다음 성장 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그다가 이제 또 뭐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우리 이제 홍 기자 또 우리 정세진 씨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이고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 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서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고 제도 개혁입니다. 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채 발행하고 세금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만일에 전부 세금으로 한다면 2011년부터 매년 2% 정도, 평균 2%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뭐 빚을 낸다고 하면 2030년에 가면 우리가 유럽하고 국가 부채 수준이 비슷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좀 불안한 수준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재정 구조 조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 합의를 모아가야지. 이 얘기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뭐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괜히 뭐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성숙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제 참여정부 임기 말년에 왜 하냐? 근데 우리가 장기 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이제 비로소 4년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이 이제 4년차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장기재정계획 처음 해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습니다.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과거에 2005년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을 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찌 보면 심각한 인구 위기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 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출산 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해나가면서 또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 사회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